네, 김영입니다. 참 이거 쉽지 않네. 이거 오랜만에 연구소 와서 좀 셀카 폼을 세워가지고 혼자 독자적으로 한번 이렇게 촬영해 보는데 벌써 여러 번 실패를 해가지고 벌써 지금 그래도 자꾸 시도해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몇 번 삶이 무엇냐, 공부는 왜 하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그 정세와 철학자는 뭐 현실 정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현실 정치에서 항상 같이 삶을 공유하는 거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니까 그 방법을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뭐 이런 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한번 에, 삶을 한번 고민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누에라는 아주 누에 뭐 다 아시죠? 옛날에는 우리가 서울의 그 잠실이라고 하는 것도 누에를 기르는 아주 그런 크게 누에를 기르던 곳이고 우리 수원에도 전통적으로 누에를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뽕잎을 먹고 살죠. 누에가 뽕잎을 먹고 사는데 뽕잎을 먹고 살다가 일정한 때가 되면 입에서 씨를 내서 집을 짓죠. 그게 이제 이른바 고치가 되는 거죠. 고치를 이렇게 쫙 촘촘하게 짓다가 마지막에 밖에서 뭐 몸에 있는 배설 할 수 있는 배설물은 다 하고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마저 이제 구멍을 막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산다고 하죠. 근데 바깥에서 그것을 보면 뭐 별로 미동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부에서는 엄청난 그 변태하기 위한 그 몸부림을 거기서 한다고 합니다. 그 몸부림 속에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제 변태 과정을 다 이제 마치고 나면 이제 과감하게 그 지니고 있었던 고치를 뚫고 이제 완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굉장히 그 편안함 속에서 편안함이라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집 같은 존재죠. 그런 자기가 성장할 수 있었던 존재를 과감하게 다 버리고 떠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삶을 한번 둘러보자는 거죠.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 자궁 속에서 열 달을 성장을 하는데 살게 되면서 성장하는데 일정한 때가 되면 어머니 자궁 문을 열고 이제 나오게 되죠. 그 어머니 자궁 속에 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이 일반 세상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세상이죠. 그 뭐 산소라든가 뭐 영양분을 다 이렇게 제공해 주시니까 이게 비교적 이렇게 편안히 살다가 때가 돼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때가 돼서 이제 어머니 자궁 문을 열고 나오는데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죠. 그동안의 편안함, 안주 이런 것이 다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고치를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나가듯이 사람도 어머니 자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마주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저도 공부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어떻습니까? 제 뒤에 지금 보이는 책들이 여기저기 끌어모은 게 한 만여 권 되는데 제가 아직도 사실은 깨달음이 적어서 지금 사실 이렇게 연구소를 갖춰놓고 있는데 딱 이 만권이었던 신만권이었던 이 깨달았다 이 책을 한번 다 거쳐서 세상을 다 알 수 있는 통찰력이 완벽하게 구축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필요합니까? 다 버리고 가야죠. 버리고 나가야죠. 연구소가 없어도 됩니다. 사실 없애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살았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다. 이거 계속 제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적다 보니까 자꾸 찾게 되는 거죠. 연구소 자꾸 찾게 된다는 것은 아직도 제가 제대로 된 학자, 정말 강건한 학자가 아직 덜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학자들 그 뒤에 배경에
책을 놓고 이 뭔가 어떤 인터뷰 한다거나 이렇게 뭐 방송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보면 사실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 깨달음을 제대로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저도 이 연구소를 언젠가는 연구소 없이도 세상에서 모든 사람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이 보통 이제 그 부모 밑에서 잘 이렇게 도움을 받고 살죠. 요즘에는 더 허약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거의 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부모 밑에서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자라곤 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세상 일찍 나와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또 강해졌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 보면 굉장히 허약해 보여요. 제가 느낌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대학까지 졸업을 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뭐 대학원까지 졸업을 시키고 이제 세상을 이제 나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 품에서 부모 품에서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에서 마주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요즘에 조국 후보자의 그 삶도 이렇게 잘 보면 아니 부모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속에서 그 자식이 나왔는데 그 굉장한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 일정한 때가 되면 나가가지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을 텐데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학교도 못 보면 뭐가 다 만들어준 것 같고, 그러니 아이가 이게 계속해서 허약한 아이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어쨌든 나가게 되면 마주하려면 기존에 있던 것들 환경 이런 것을 다 벗어나야 됩니다. 고치를 과감하게 버리잖아요. 자궁을 벗어나서 새롭게 살잖아요. 연구소가 없어도 얼마든지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가짜다, 가짜.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돌봄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제대로 된 삶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령 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정신적인 삶을 가장 자꾸 이제 추구하게 되고 지향하게 되면 심보를 많이 이제 기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으로 눈만 뜨면 그냥 먹는 거, 돈, 뭐 이런 물질적인 것만 자꾸 지향하고 하는 것을 이제 이른바 우리는 이제 바보가 이제 바보로 이렇게 변환되고 하는데, 돈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돈을 많이 모으게 되면 부자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자로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그 부자로서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가 몸이 거기 딸려가 버리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본말이 완전히 전도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걸 탁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의 그 매개체로서 잠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면 참 안타까운 삶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그 부정부패를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움을 몰라요. 다 도둑질 하면서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그냥 사는데 결국 그 구조 속에서 누군가는 그 깨고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도둑질 안 하는 행위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보여줘야 되냐? 그 정치인들이 보여줘야 되고 그 사회 지도층, 이른바 사회 지도층에 있다는 사람들이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 세상이 변하지. 그걸 깨고 나가야 돼요, 누군가는. 그 현실의 구조 속에서 깨지 않으면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일반 민중들이 따라가지 않겠어요? 일반 민중들은 예나 지금이나 따라하는 것은 참 잘합니다. 하지만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일반 민중들이 리더 역할까지 하면서 같이 가지는 않아요. 그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이 사회의 부정부패, 이 고리를 누군가는 깨야 된다. 난 안 한다. 벗어나야죠. 그 구조에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다수의 사람들이 분명히 따라합니다. 분명히 따라하면 누구나 가난해도 섭섭하지 않고 부자가 돼도 떳떳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이건 부자가 돼도 항상 이 마음 졸이고 살아야 되고, 응? 숨기고 사는, 가난해도 또 숨기고 살고, 가난하지 않다는 것처럼 또 보여주려고 그냥, 응? 허례허식을 막 하게 되고.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려면 보여줘야 돼요. 그 현재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 그냥 계속 똑같은 삶만 반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조금 지금 현재 시끌시끌하지만 우리 후손들한테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벗어나야죠. 이 미물인 응? 누에도 고치를 짓다가 나중에 고치를 활용해서 나중에 고치를 버리고 떠나잖아요. 계란 안 그래? 계란? 그 병아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아리도 알에서 한 40도 정도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품어주다가 일정한 때가 돼서 이제 세상을 나오려고 하면 그 튀어 나오려고 할 때, 그 깨고 나오려고 할 때 그걸 줄이라고 그래요. 줄. 그 쪽쪽발 줄자 써갖고 줄. 그때 엄마 닭이 바깥에서 탁 쪼아주는 게 그걸 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줄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탁 쪼개져가지고 그래서 세상으로 새로운 생명이 딱 나오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미물, 아니 그 병아리도 그 알 속에서만 살면 편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살면 새로운 세상을 얻을 수가 없죠. 거기 살다가 깨고 못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세상 구경도 못 하고. 버리잖아요, 알 껍질 다 버리고 새로운 세상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별게 아니다. 지금 있는 구조가 잘못된 구조다. 부정부패, 늪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조다. 그럼 솔선수범해야 된다. 누군가가 지도층에서 이름은 지도자로서 얻고 싶어 하면서 거기서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얻을 거 다 하고 취할 거 다 취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자기들만의 리그 속에서 즐기고 해먹어야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 나는 잘 살았어도 자기 자식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럼 자기 자식만을 위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그건 재미없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거 유지도 할 수도 없고 민중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걸 다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하잖아요. 결국 피드백이 돼가지고 언젠간 그 자기 자식들 그 허약해진 자기 자식들 죽인단 말이에요. 밟고 올라온다고 누군가는. 왜 그런 것을 몰라?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예요. 더불어 살아야지. 공동체 중시한다면서 좌파라면서 실제 행동은 우파처럼 살잖아. 그게 무슨 좌파야? 가짜 좌파지. 그 이름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라는 게 늘 그 선현들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가난하게 좀 살고 공동체에서 좀 분배를 제대로 해봐요. 평등한 세상 좀 될 수 있도록. 그게 지도자의 할 일이에요. 요즘 세상에 시끄러워지는 세상이 혼란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르짖는 게 따르고 자기 행동 따르고 이율 배반적으로 사니까 세상이 혼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하면 행해야지. 그 합의를 해야 된다고 일치해야 된다고 얼마나 선현들이 많이 강조했습니까?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기 현실에 있는 구조 환경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세상 한번 펼쳐 나가보세요. 그게 사람 삶이지. 꽃을 피우지 못할지언정 꽃을 피우려고 노력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지언정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삶이듯이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도자들이 그렇게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 자꾸 조금 길어져가지고 시청자 몇 분이 조금씩 좀 줄여서 간단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오늘은 요
과정은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